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나스닥만 상승 마감을 했고 S&P 500은 뭐 그냥 약보합권, 다우는 마이너스 0.34%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기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전통산업 부문에서는 이게 그 여는 총재들의 그 잇따른 그 강성 발언 때문에 금리에 관한 서로 이제 시장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시작은 마이너스 0.09, 그러니까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하루 종일 그 상승 보합하고 또 보합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역시 이제 그 최근에 급반등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오늘은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2,969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동시호가에서 기관은 좀 더 사고 외국인은 좀 팔고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51.31포인트, 어제보다 0.05%, 그러니까 뭐 보합이죠.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5%, 그러니까 약보합권에 출발을 해서 한때는 이제 그 704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렇게 이제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면서 그 기관하고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만만치 않게 지속됨에 따라서 지수 하락폭이 오후 들면서 조금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52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16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89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96.05포인트, 어제보다 0.74%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 그동안에 이제 잘 왔지만 오늘은 그 윗꼬리를 다 달았는데 그나마 뭐 모양만 코스피는 양봉이고 빨간색이고 코스닥은 음봉이에요. 그래서 뭐 윗꼬리를 달아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 5일 이동 평균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제법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이어서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CPI의 그 영향으로 다시 이제 시장이 오를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 이렇게 상당히 좀 이제 조심스러운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고, 환율은 오늘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44원 70전에 끝나서 어제보다 1원 20전 좀 올랐습니다. 뭐 별 의미 없는 움직임을 최근에는 상당히 그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환율 안정감 때문에 그 다음번에 그 우리나라 한은에서의 기준금리도 조금은 그 소위 말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뭐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다 이랬습니다. 그 시가총액 상위를 좀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는 20억을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372억, LG에너지솔루션 39억, SK하이닉스 626억, LG화학 9억, SDI 21억,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93억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판 게 아니고 살 건 샀어요. 그래서 기관들도 일체적으로 그 삼성전자 566억, 에너지솔루션 119억, SK하이닉스 153억 뭐 이렇게 쭉 샀는데, 삼성바이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뭐 그 삼성바이오 빼고는 포스코홀딩스까지 전부 다 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126억, 214억 순매수를 기관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판 건 삼성바이오 정도,
나머지는 이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LG화학, SDI, 포스코홀딩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섹터별로는 오늘 이제 수산 관련, 수산식품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른 테마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죠. 매일 새로운 테마.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또 새 테마로 바꾸고 이런 게 이제 계속 거듭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니까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는 이제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테마로 순환됐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이라는 게 그 수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 시스템, 유통 채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참치회사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진입장벽이 만만치가 않다, 강하다. 그러니까 쉽게 진입장벽을 딴 데가 들어오기 어렵다. 뭐 이런 게 이제 강점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 비교적 민감하지 않다.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AI 나오면 이제 질병, 그리고 이제 육계 가격이 또 떨어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면 또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또 뭐 이렇고 이제 그런 거에 별로 영향을 잘 안 받는다. 이게 쉽게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참치 통조림 이런 거 영향 별로 안 받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고, 또 이제 설 특수 뭐 요새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 전하기에 참 좋은 선물로 이제 참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테마로 오늘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하고 로봇 관련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올해 스마트 공장 구축을 1,462억 원을 투입한다. 뭐 큰 금액 아닌데 이런 게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 역시 이제 테마 순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스마트 공장 구축은 뭐 여러 번 울고 먹은 테마죠. 근데 이제 돌아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뭐 스마트 공장 구축 목표가 정부 지원으로 758개를 구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LG전자 등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이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런 거하고, 어저께도 발표됐지만 삼성전자가 EX1 로봇 출시, 이게서 로봇 투자를 지속하겠다. 뭐 이런 테마로 오늘 이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이런 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한수원이 이제 우간다의 원전 사업 협력 논의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 건데, 한수원이 10일부터 15일까지 우간다를 방문해서 이 협력 관계를 좀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보도되면서, 그래서 우간다 건설 비용이 순수 한 90억 불 정도 규모로 추정된다. 2차 전지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그러니까 전기차 일제히 오르는 거 영향으로 아침에 좀 강하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린 윤 대통령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그것도 이제 거기에 또 원전도 뭐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하도 속보로 단신만 나와서 제목만 보내드렸는데, 뭐 그것도 이제 뭐 또 내일 또 어떤 테마를 끌고 올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이 아니라 상당 기간 시장은 이런 테마 순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한쪽, 뭐 반도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의 테마로 보시는 게 시장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오늘도 그 중간에 있는 그 시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특징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거듭되는 요즘 시장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고 뭘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를 제가 이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댓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거듭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시장이 뭐냐? 이 시장에 대한 정의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런 시장이. 그럼 이런 시장이 2020년하고 뭐가 다르냐. 뭐 우리가 뭐가 변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 계속해서 그 금리를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여론 존재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대차대조표 축소하잖아요. 계속 지금 유동성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년 말에서 진짜 유동성 문제가 별 문제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걱정도 한편에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금리 그렇게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작년에 아주 깊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올라가는 폭도 제한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하락을 거듭하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뭐예요? 테마가 자꾸 순환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엄청난 힘으로 주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시장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큰 박스권 안에서 이벤트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럼 이벤트 뭐죠? 우리가 이제 2, 3일 후면, 이틀 후면 맞이하게 될 CPI도 뭐 추측건데 뭐 컨센서스 나오고 그랬지만 어쨌든간 지난달마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을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이 갑자기 움직일 수는 없지만 CPI가 나왔는데 시장이 올라갈 타임에는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올라갈 거고 떨어져야 되는 타이밍에서는 시장이 인플레이션 줄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러고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벤트가 있기 직전까지의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여기서 호흡을 가다듬고 가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연이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 이유는 미리 설명드렸죠. 제한적인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은 그 CPI 이벤트가 시장이 올라가는 쪽으로 먹으려면 지금 이제 한 템포 접어놓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서 그게 이제 막 움직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이제 인플레 잡혔네 그러면 그게 이제 다음번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정할 때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러면서 또 뭐 시장이 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런 시장은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도주 얘기를 하시는데 주도주 없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어떤 한쪽이 막 반도체가 여러분 주도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도체는 그동안에 업황이 나쁘고 그래서 미리 두들겨 맞아서 상당히 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더 이상 빠질 게 없다. 선반영됐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주도주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주도주의 형성이 될 수가 없는 시장이 앞으로 1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작년처럼 계속 가라앉는 시장이 아닌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말씀드렸지만 제한적 유동성 안에서는 주도주가 잘 안 나와요. 그럼 뭐냐?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비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요? 키 맞추기. 쟤는 왜 저렇게 그동안 올랐는데 얘는 왜 가만히 있지? 그러면 또 이번엔 이쪽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테마가 순환되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도 위로 올라갔다 위에 부딪히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원튼 원하지 않든 돈을 벌려면 짧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뭐야 이게 단타를 왜 자꾸 조장하냐. 그래서 뭐 그거 싫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맨날 똑같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한 2년 3년 기다리시면 그때 이제 좋아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 매매 기법을 그때 시장에 맞는 거를 적용시켜서 하려면, 그러면 이제 이런 바뀐 시장에 우리 대응 전략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제가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게 매매 원칙인데, 거기서 등장하는 게 이동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순환장이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이동평균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설명드린데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 보세요. 이동평균선 중에서 제일 짧은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죠. 예, 그건 뭐냐면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이 되면 지난 월요일 거 빠지고 이번 월요일 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거래일 기준으로 평균을 낸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밑으로 깨면서 탁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주간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5일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밑으로 깨면 일부 매도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주일 중에 제일 낮은 가격이 형성되니까 어떻게 해요? 위험 신호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예전에 2020년 같은 때는 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탁 떨어지면 이거 매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일 사이에 직전 5일 평균보다 지금 가격이 더 밑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쭉 오다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보다. 그러면 조심해야죠. 근데 반대로 5일 이동 평균선보다 훨씬 위에 있어. 그러면 직전 일주일 평균보다 지금 주가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걱정할 단계 아니다. 좀 여기서 5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아직 걱정할 단계 아니다. 다만 이 5일 이동 평균선에 탁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거죠. 이 이름 자체가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이동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변해요.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오고. 그러면 두 번째 10일 이동 평균선을 우리가 이제 파동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10일 이동 평균 2주예요. 2주. 보름, 반달. 그러니까 2주 동안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파동선이냐 하면 2주 전에 그러니까 10일 그러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10하루 전에 게 빠지면서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계속 평균이 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다가 이게 이렇게 누웠다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파동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힘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주가가 이 1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주 동안 보름 동안에 지금 가격이 제일 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조금 두 번째 위험 신호죠. 그러니까 그때 또 부분 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위험 신호. 근데 예를 들어서 10일 이동 평균선을 어떤 분이 내가 보는 거에 안 나옵니다. 그럴 때 다 나오는데요. 그거 아마 증권사마다 지정해서 보는 증권사도 있고 기본으로 깔아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내가 5일 보겠다, 10일 보겠다 그런 거. 그거 안 나오는 증권사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증권사 바꾸세요. 그것도 안 나오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20일. 이건 한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다.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다. 이건 뭐예요? 한 달 중에 제일 낮은 가격이에요. 한 달 평균 중에 제일 낮은 가격이에요. 그럼 이쯤 되면 당연히 5일 이동, 10일 이동 평균선도 뚫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역배열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22.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하락이라도 팔아라. 그 주식이라 안 된다. 일단 팔아야 된다. 그러고선 다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5일, 10일, 20일 하면서 이렇게 지척 내려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요 구간마다 여기가 사는 타임이야. 그래서 쫓아와서 샀던 물량들이 이게 매도 대기 물량이 되니까 굉장히 그 물량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서서 못 올라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호재가 갑자기 생기기 전에는 그거는 이제 어렵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런 주식은 다시 바닥 따지기를 해야 되고 다시 처음부터 주가가 밑에서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탁 뚫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보초병을 내보내보자. 그 다음에 이게 10일 이동 평균이 이렇게 밑으로 계속 가던 게 10일 이동 평균이 이렇게 옆으로 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10일 이동 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으면 이거 한번 그래서 2차 분할 매수 들어가 볼만하다. 근데 만약에 보초병 보냈는데 아니다, 꺾인다, 그러면 손절해야죠. 그거는 그냥 아닌 거예요.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거듭하고 20일 이동 평균선 뚫고 정배열되면 그 다음에 날아가고 어떻게 돼요? 5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5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살짝 지금 뭐 조정받는 거, 오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정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나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삼성전자 300원 빠졌어. 이럴 건 아니다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아직은 왜?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5일 이동 평균선 쫓아 올라오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도 삼성전자가 5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깨고 내려온다. 그럼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차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날 샀다면은 거의 이제 뭐 55,000원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매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매매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변의 원칙은 아니고 제가 보는 이런 성격의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20년 시장이 아닙니다. 2020년 시장에는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아시지만 조금 숨죽이면 지금 찬스다, 사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코스피를 가지고 보는 것도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시고, 특히 이제 포스코 전체 코스피가 그렇다고 그래서 개별 종목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지금 같은 원칙을 개별 종목마다 대입해서 한번 보시는 방법. 그렇게 하면 뭐 시장이 뭐가 어떻고 무슨 경기 침체가 어떻게 해서 무슨 지표가 어떻고 뭐 서비스 지수가 어떻고 제조업 무슨 구매 지수가 어쩌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압축돼서 시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순환 시장의 특징이 뭔가,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뭘 의미하는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